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교과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 91에서 93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중력의 특징을 알고, 이게 오늘까지 할 내용이고요.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요거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좋아하죠, 이런 거. 중력, 중요한 힘이다 라고 해서 중력이죠. 아닙니다.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거울 중자. 그래서 무거우면 더 세게 받는 힘이죠. 중력. 자, 이 역학적 시스템과 힘에 대해서 오늘 하게 될 텐데, 역학적 시스템이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정의를 한번 내리고 시작을 할 건데요. 그 힘의 정의는 교과서에 있고요. 지난 시간에 보충 수업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변화의 원인이었죠. 힘은 힘을 작용하면 속도가 바뀝니다.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해서 여러 가지 힘이 물체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운동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역학적 시스템의 정의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요렇구나 하고 넘어가면서 잊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요 힘이 작용하면 이제 물체의 가속도가 생기고요. 그 가속도를 알고 특정 순간의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 물체의 운동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임의의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힘이 역학적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힘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이게 원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이 중력은 오늘 할 거고요. 자세히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니까 확대를 해야 됩니다. 전기력, 자기력, 탄성력, 마찰력은 확대할 필요 없습니다. 자세히 안 보고 대충 볼 거거든요. 전기력은 약간 느낌적으로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전기력은 전기를 띤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자기력은 이게 자기력이죠. 붙는 거. 자석. 탄성력은 용수철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이게 물체가 변형되었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여기 볼을 눌러보면 볼이 다시 제대로 돌아가죠. 탄성력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안 돌아갑니다. 이건 아직 잘 돌아갈 때지. 마찰력은 그 바닷가의 마찰이나 공기장 같은 건데, 이제 바닷가의 마찰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엄밀하게 자세히 보면은 여기 전기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닥과 물체가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 일부분은 그 원자 수준으로 이제 원자와 원자가 직접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전기력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게 미끌리면은 그 부분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제 미끌러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중력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봤으니까 끝. 네, 끝났고요. 이제 저는 계속 할게요. 여러분 끝내십시오. 자, 중력은 이제 좁은 의미와 일반적인 의미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는 중력은 좁은 의미로서의 중력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는 지표면 근처에서, 지표면 혹은 지면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구 표면입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게 좁은 의미에서의 중력이고요. 우리 교과에서 주로 얘기하는 중력은 이 중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의미로는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있는 물체면 서로가 잡아당깁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깁니다.
일단 방향은 그래서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방향이고요. 질량이 있다면 중력이 있습니다. 제 질량이 한 80kg 정도 되거든요. 비밀인데. 80kg. 너도 질량이 있죠? 그러면 끌림이 느껴집니까? 지금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질량이 있고 질량이 있으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요 힘이 안 느껴지는 이유가 정말로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기 때문에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좁은 의미의 그 중력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주변에 있는 중력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식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질량이 m1인 물체와 질량이 m2인 물체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할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G에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요. 이게 뉴턴의 중력 법칙입니다.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이때 이 중력 상수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비테이셔널 상수가 영어로 뭔지 까먹었다. 그래서 이제 중력 상수를 G라고 표기하는데 대문자. 이게 보면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로 매우 작은 숫자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1승이면 10의 8승이 억이니까 1000억분의 7 정도 되는 매우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웬만큼 큰 질량이 아니고서는 중력을 느낄 수가 거의 없다. 매우 약한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정도 덩치가 되고 이 정도 가까이 있어야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달하고 태양도 질량이 매우 크지만 얘가 워낙 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달이나 태양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력상수 이런 거 외우면 안 됩니다.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거든요. 6671011 이런 거 외우면 안 됩니다. 상수 같은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자, 거꾸로 일반적인 의미로 중력으로부터 이제 좁은 의미의 중력을 구해보는 과정을 할 텐데, 어떤 좁은 의미에서 중력의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의 방향과 크기에 대해서 먼저 결과를 얘기하고 이 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표면 근처에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은요, 결국에 두 물체는 서로가 서로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구 중심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이 결국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연직 아랫 방향이 됩니다. 연직이라는 것은 지표면의 수직인 방향이에요. 그 중에서 아랫 방향이 중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뭐 그리 어렵지 않죠. 방향은 지구 중심,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합니다. 크기는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F는 이 중력의 크기고요. 중력의 크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게라고 합니다. 이거는 메스 칼이죠. 이제 안 속지. 질량이 되겠습니다. 요 G는 올해 3제죠. 올해 GT가 3제거든. 제가 3제예요. 3제. 이것도 준비된 겁니다. Gravitational Acceleration. 그래서 중력 가속도. 저기서 뭡니까? 저도 그 정규 교육 과정으로 영어를 배웠습니다. 중력 가속도. 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똑같은 중력인데 식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설명을 할 거고요. 중력하고 무게는 좀 그 의미가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어요. 중력 자체는 힘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모두 포함하는 정보고요. 그 중에서 중력의 크기만 놓고 이제 무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왜 무게가 되냐면
무게. 예, 이렇게 해서 그 mg가 무게가 됩니다. 이게 무게. 그래서 mg가 무게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특허를 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게 히트 상품이거든요. 한 번도 안 터진 적이 없는. 뭐야? 뭐긴 뭐야, 무게지. 이 물리학에 3대 은행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은행인 새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물리학에 은행이 세 번 나오는데 1학기 때 새마을금고가 나오고요. 2학기 때 부산은행이 나올 겁니다. BS 부산은행. 안타깝게도 여러분 물리학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국민은행은 만나지 못합니다. KB 국민은행은 골즈만 상수에서는 저렇게까지 웃을 줄이야? 뭔가 아재력이 높네요. 무게. 자, 그럼 요 무게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상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무게. 이거 볼 때마다 생각이 날 거야. 멘트 좋아해. 야, 좋아하면 안 되니? 자, 지표면 근처에서 지구와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이제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왜 mg가 되느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일반적인 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으로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할 거고요. 지구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표면으로부터 거리 h인 지점에 질량 스몰 m인 물체가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 요 지구하고 요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크기를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정석대로 표현을 해보면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G에 R 플러스 H, 요새는 R을 여러분 Or이라고 부를 때 R 플러스 H의 제곱분의 지구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질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물체는 굉장히 과장해서 그런 건데요. 이 정도 크기 되는 물체는 없죠. 그리고 이 정도 높이까지 올라간 물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요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요 지표면에서 물체 사이의 거리는 매우 짧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비록 지금 5층에 있지만 1층에 내려갔을 때나 5층에 올라왔을 때나 그 거리의 차이는, 지구 중심과의 거리 차이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5층에 올라오면 몸무게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무게가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근데 느껴지지 않죠? 왜냐하면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H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H는 무시한 겁니다. 행성에서만 하는 거예요. 네, 행성의 표면 근처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을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요, 물체의 질량 m으로 묶어내면 나머지가 요게 남습니다. gm 나누기 r 제곱, 이렇게 남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요 g는 중력 상수예요. 이거는 우주 어디에서나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니까. 사실 이거는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게 일정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예요. 이게 이제 왼쪽은 뉴턴이 돼야 되고, 뉴턴이 되려면 이제 이게 스케일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지구인에게만 통하는 상수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질량의 다리를 킬로그램으로 쓰고 거리를 또 미터로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맞추기 위해서 스케일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지구의 질량이 되겠고, 요건 지구의 반지름이니까 지구의 질량도 거의 안 바뀝니다. 지구의 반지름도 거의 안 바뀌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안 바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상수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질량 곱하기 는 힘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힘은 ma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속도를 의미하는
이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G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요 심심하면 그 구글에서 중력 상수하고요, 지구의 질량, 지구의 반지름 검색해서 넣어서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9.8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해본 애들은 몇 명 없는데요. 아마 해본 애들은 성공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표면 근처에서는 중력이 m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이 아니라 이게 이제 보면 근사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지표면에서부터의 높이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어가지고, 여러분 일상생활 수준에서는 다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질량이 같으면. 그래서 1층에서 5층 올라간다고 해서 몸무게 줄어들지 않고요.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가도 줄어들지 않고요. 비행기 타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공위성 타면 줄어듭니다. 인공위성 정도면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근데 그건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주 여행이 보편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경험 내에서는 그냥 중력은 변하지 않는다. 질량이 같다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표면 근처에 질량 1kg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약 9.8N 정도 되겠습니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자신의 질량과 무게는 단위까지 써보라 했는데 이거는 개인정보니까 쓰지 마십시오. 저는 80kg입니다. 근데 자신의 질량은 얘기하면 80kg 맞고요. 무게는 했을 때 80kg 하면 물리적으로는 틀린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8을 곱해서 뉴턴을 붙여야 됩니다. 대충 하면은 10을 곱해야 되니까 800뉴턴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몸무게는 전부 다 100 넘습니다. 네, 전부 다 세 자리예요. 두 자리면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량이 80kg이면 몸무게는 80kg 중, 그때 중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80kg의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받는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의 크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질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80kg 그대로인데 요 중력 가속도가 지구의 6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달에도 똑같은 식이 적용됩니다. 달 같은 경우에는 달의 질량에다가 달의 반지름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지구에 비해서 6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량이 60kg이어서 60N인 사람은 달에 가면은 이제 100N, 10kg 중 몸무게로 이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달에 가거나 화성에 가면 자동으로 이제 몸무게는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 빨리 끝나는데 빠진 농담 있나? 아, 예. 자, 중력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그 다른 교과서, 이 미래행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예. 수업을 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고요, 안 낼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중력의 특징을 보면 이때 중력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중력, 그러니까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중력의 특징은 극에서 적도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이건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조금 이해하면 외울 필요 없이 알 수 있습니다. 지구의 모양을 조금 과장해서 그리면요,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짜부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극지방이고요, 여기가 적도지방이고요. 이게 많이 심하게 그린 게 거의 완벽한 구에 가깝습니다. 근데 살짝 적도 부분이 반지름이 더 커요. 그러니까 요 지구 중심에서 거리가 요 거리보다 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얘가 자전하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약간 퍼지는 거예요. 아, 왜? 아. 그래가지고 이제 요 부분이 거리가 머니까 거리가 멀면 중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적도 부근에는 제가 알기로 중력 가속도가 9.8보다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도로 가면 몸무게는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조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그 로켓을 쏘아 올리는
로켓 발사장 같은 경우에 최대한 적도 근처에 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남쪽에 지으니까 나로 우주센터가 좀 남쪽에 있는 거고요.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땅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힘들게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로켓 기술이 뭐 이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그 고위도에서 올리기 어렵거든요. 중력이 커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올리고 있는데, 근데 뭐 땅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적도 부근에 이렇게 최대한 밑에다가 지으면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표면에서 높은 곳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이게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단서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줄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표면에서 높은 곳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1층보다 5층에 올라오면 몸무게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밥 먹기 위해서 1층으로 내려가잖아요. 밥을 먹기 전에도 이미 몸무게가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지구랑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미 내려가는 그 순간. 근데 그 차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라는 단서가 없으면 그냥 높이하고 관계없이 지표면 근처에서는 질량이 같으면 중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변화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간주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죠? 그래서 일정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중력의 크기. 물론 질량이 다르면 중력 다르죠. 예, 다른데 질량이 같다면 높이하고 관계없이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물체에도 작용합니다. 이거는 뭐 좁은 의미의 중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중력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한대까지 작용합니다. 예, 이게 이론적으로 무한히 멀리까지 작용을 합니다. 끝 안 났습니다. 아직 뒷페이지도 있잖아. 한 페이지만 없지. 뒷페이지 할 거예요. 이제 2020 뭐 얼마 안 걸린다 이것도. 2019년 3월 고2 물리학원 1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제가 어디서 문제를 가져오냐면 그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중에서 좀 있으면 치죠. 내일. 내일 치는 거는 근데 중학교 내용이고요. 그 11월 학력평가는 이제 거의 고등학교 내용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 참고를 해서 프린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내일 치는 시험은 통합과학 내용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물화생지로 나눠서 치지만 통합과학의 물리학 부분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그 두 개 달 문제를 2019년부터 이제 작년까지 해가지고 참고해서 이제 문제 프린트를 만들고 학습 프린트를 만듭니다. 문제 프린트는 따로 제가 단원별로 정리해서 나중에 나눠주도록 할게요. 거기서 일부, 다는 아니고 일부 이제 시험 문제 참고해서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그 학력평가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은 게 여러 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잘 정돈되어 있고 교육 과정에 벗어나 있지 않는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학력평가 문제가 퀄리티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물체의 힘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의 예입니다. 오늘 하는 문제는 사실 오늘 수업을 듣지 않아도 느낌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중력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만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했네요. A. 공이 지면으로 떨어진다. 중력을 받아서 연직 아랫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떨어지죠. 그래서 A는 중력에 의한 거 맞습니다.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이것도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이 없었다면 달은 등속 직선 운동을 했을 거예요. 그냥 직선으로 쭉 갔을 텐데 항상 달이 움직이려는 방향하고 수직인 방향으로 지구가 달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속도의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속도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속도가 바뀐 거죠.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은 영원히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면 돼요. 떨어질만 하면 이제 이 지구 공유라고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경로가 휘어져-가지고 이게 그 지구 공률과 똑같은 공률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표면에 닿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구 중력 때문이고요. 머리카락이 빛에 달라붙는 거는 전기력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3월 고2 물리학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카이다이빙 해봤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예. 호주에서 50만 원 주고 해봤거든요. 500달러. 한 번쯤 해볼 만해요. 생각보다 그 떨어지고 나면 별로 안 무서워요. 이게 떨어진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떠 있는 느낌이고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따뜻해집니다. 맞는 거야. 예? 당연한 거야. 예, 당연한 거죠. 이게 낮이니까 밤에 할 일은 없으니까 낮에는 지표면 그치니 따뜻하거든요. 당연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 이 얘기. 예, 근데 그때 떨어지는 와중에도 제 돈이 아까워가지고 좀 무섭지만 눈을 감지 않았거든요.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다 보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점점 따뜻해지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얘기해줘야 되겠다라는 직업병이 발동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낙하산이 펼쳐지면 그 패러글라이딩이랑 똑같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패러글라이딩. 낙하산 펼쳐질 때도 위에서 막 잡아 당기는 느낌이에요. 엄청 세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패러글라이딩이랑 똑같이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은 요 체험하는 데 많고 한 번에 한 10만 원 정도 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 호주까지 안 가도 요새는 전라도에 어디 보니까 그 스카이다이빙 하는 체험하는 데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경비행기 타고 쫙 올라가가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야. 그때 뒤에서 이제 Are you ready? 이라더라고.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말을 안 했거든요. 나도 그냥 뛰어내리더라고. 한 번은 해보면 재밌어요. 그 스카이다이빙이랑 번지 점프랑 그 패러글라이딩 다 해보신 분이 얘기해 주던데 번지 점프가 제일 무섭대요. 네, 번지 점프. 번지 점프는 안 해봤는데. 자, 스카이다이버가 낙하할 때 기억이 작용하여 스카이다이버의 낙하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예. 그다음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기억을 받는다. 기억 뭡니까? 중력입니다. 이게 풀이가 너무 간단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저는 마치고요. 여러분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